자, 56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차 부등식 활용 부분 문제 풀어볼 건데, 활용은 이제 문장으로 된 문제를 너희가 식으로만 잘 바꿔주면 돼.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어떤 유형별로 그런 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간단한 유형이라서 너희가 그래도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자,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본다면, 자, 한 개에 800원인 사과와 그리고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를 합해서 20개 사려고 한다. 그때 전체 금액이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복숭아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등식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복숭아의 개수가 되겠지. 보통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을 너희가 문자로 놓고 푸는 게 좀 쉬워. 그래서 우리는 복숭아 개수를 x개라고 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 맞도록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부등식 문제에서는 그 문자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적은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문자만 사용을 해서 뭔가를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내가 복숭아 개수를 x개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사과와 합쳐서 20개를 사야 되니까 사과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사과. 그러면 사과 개수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합쳐서 20개를 사겠대. 근데 나는 복숭아를 x개라고 표현을 했어. 예를 들어 복숭아, 사과 합은 항상 20개.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내가 복숭아를 만약에 1개 샀다면 합쳐서 20개 샀다니까 사과는 몇 개 샀는 거야? 그치, 19개. 자, 제가 복숭아를 내가 만약에 6개를 샀다면 사과는 몇 개 산 셈이 될까? 그렇지, 14개. 그래서 합쳐서 항상 20개가 돼야 되니까 복숭아가 몇 개로 정해지면 사과도 정해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개 사야 될지 모르니까 복숭아 개수를 x개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사과 개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사야 되는 과일의 개수에서 복숭아 개수를 뺀 만큼이 사과 개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내가 복숭아를 x개 샀다면 사과는 몇 개 산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까? 전체 몇 개? 20개. 그 중에 복숭아 몇 개? 몰라. 하지만 난 x개로 표현을 했어. 그럼 사과는 20 빼기 x 개만큼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사과의 개수를 20 빼기 x로 우리는 놓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사과는 한 개 800원이고 복숭아는 한 개에 1000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격을 표현해야겠지. 왜냐면 나한텐 돈이 18,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가격을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복숭아 전체 가격이랑 사과 가격 이 합쳐졌을 때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냐면 18,000원을 넘으면 안 돼.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등호는 이런 부등호를 사용을 해줘야겠지. 내가 살 과일의 가격이 18,000원보다 같거나 또는 적어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복숭아 가격이랑 사과 가격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사과는 800원, 복숭아는 1000원. 자, 사과를 만약에 10개 산다면 800 곱하기 10, 즉 사과 가격은 8,000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총 가격이라는 것은, 총 가격은 한 개 가격 곱하기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혜연아, 복숭아 가격 한번 표현해보자. 복숭아는 하나에 1,000원이고, 그리고 그 가격은, 가격은 1,000원이고, 개수는 나 X개 산다 그랬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1,000원짜리 복숭아를 곱하기 X개만큼 산다. 1000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재용아, 사과 가격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 개 얼마, 사과는? 그렇지. 그럼 800원 곱하기. 근데 사과는 몇 개 산다 그랬어? 그렇지. 20 빼기 X. 그럼 걔들 둘을 곱해야 되겠지. 물론 괄호는 당연히 쳐줘야 되고. 20 빼기 X. 그래서 복숭아 가격이랑 사과 가격 합쳤을 때 18,000원이 넘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식을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 이 식을 푸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 우리가 부등식을 풀 줄 안다면. 자, 그래서 이제 풀어가면 되겠다. 자, 그럼 풀어보자. 얘는 1000x. 요거를 뭐 바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숫자가 이번엔 너무 커서 조금 불편하니까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좀 줄여보자. 1000, 그리고 800, 그리고 18,000. 0 두 개씩은 우리가 떼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해도 성립한다. 그래서 나는 100분의 1을 곱하고 시작을 할 거야. 물론 100분의 1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겠지. 자, 그러면 1000x에다가 100분의 1 곱하면 0이 두 개 떨어지면서 10x. 그 다음 800 곱하기 20 빼기 x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하면 0 두 개 떨어지면서 8 곱하기 20 빼기 x. 자, 괄호 안에는 100을 또 곱하면 안 돼. 여기 곱하면 여기 이 항에는 곱해준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작거나 같다. 자, 0 두 개 떼면 180보다. 자, 그럼 이제 조금은 풀기 수월해졌지. 자, 이제 풀어보자. 그러면 괄호가 있는 부등식을 계산을 하니까 괄호를 풀어주면 돼. 자, 8 곱하기 20은 160. 8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x. 작거나 같다. 180보다. 자, 그러면 160은 2항, 그 다음 10x랑 마이너스 8x는 계산. 그러면 2x는 작거나 같다. 180 빼기 160이 될 테니까 20. 그럼 따라서 이제 양변에 2분의 1만 곱하면 x가 혼자 남게 되겠지. 부등식 우리 푸는 거.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x는 작거나 같다. 10보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답을 해석을 해보면 x가 뭐였냐면 요거 복숭아 개수였지. 복숭아. 그럼 복숭아 개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10개보다 같거나 적게 사야 된다는 뜻이야. 나는 돈이 18,000원 밖에 없으니까. 그럼 복숭아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 거야? 재영아 최대 몇 개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면 돼. 그렇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는 10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10. 10개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다. 자, 요거 잘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주고, 요건 문제 한 개 풀고 넘어갈게. 요거 다 정리했으면 유제 3번 한번 풀어봐봐. 유제 3번. 자, 그럼 우리는 필수 예제 3번. 저금하는 거.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보면 지금까지 형은 5만 원, 동생은 10,000원을 저금하였다. 형이 돈을 많이 모았네. 자, 근데 앞으로는 형은 이제 매달 5,000원씩, 그리고 동생은 2,000원씩. 좀 적게 저금하네. 저금한다면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보다, 저금액의 3배보다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은 지금부터 몇 개월 후인지. 적어지는 거.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우리가 저금액을 표현해 볼 건데, 형, 동생. 그러니까 지금은 형이랑 동생을 비교하니까 형이 동생의 몇 배냐면 되게 많아. 5배야, 5배.
근데 앞으로 형은 계속 5,000원씩 저금을 할 거고 동생은 2,000원씩 저금할 거래. 그러면 저 몇 배냐 저게 변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이 3배보다 적어지는 순간이 있나 봐. 그게 지금부터 몇 개월 후인가 이런 걸 묻는 건데. 자, 그러면 금액을 적어보자. 자, 현재는 저금한 금액이 형은 5만 원, 동생은 10,000원이야. 자, 근데 한 달 후 형은 5,000원을 더 저금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55,000원이 되겠지. 근데 그것을 55,000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희가 나중에 식을 적기가 조금 힘들어져. 그래서 계산은 하지 말고 그냥 식으로 적어줘. 예를 들면 형은 원래 5만 원이 있는데 한 달 지났으니까 5,000원을 더 저금했겠지. 물론 55,000원이야. 이거 다 알지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자는 뜻이야. 자, 그럼 동생도 같은 방법으로, 동생은 지금 10,000원밖에 없지만 10,000원이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동생은 2,000원을 저금을 했다. 그래서 12,000원이 되었겠지. 하지만 계산은 하지 말고.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2달 후.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형은 5만 원이 있지만 2달이 지나면서 5,000원씩 2번, 즉 10,000원을 조금 더 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물론 계산하면 6만 원인 거 너희 잘 할 거야.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5,000원씩 2번을 저금하게 되겠다. 이렇게 계산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식만. 그 다음 동생은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있었고 2,000원씩 2번 이렇게 저금하게 되겠지. 자, 뭐 이런 식으로 형, 동생의 돈은 늘어간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뭐 형의 저금액과 동생의 저금액이 뭐 이러이러하게 되는 것이 지금부터 몇 개월 후인가, 그 몇 달 후인가, 그 개월 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지나간 개월 수, 얘를 x로 표현하면 되겠지. x. 구해야 되는 것을 x로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x달 후 형과 동생의 적은 금액을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 자, 요거 한 개씩 우리 해보자. 먼저 재용아, 형은 x달 후에 돈이 얼마나 있다라고 식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그치, 일단은 처음에 있던 돈 5만 플러스. 그렇지. 한 달에 5,000원씩 저금을 하는데 x달만큼 흘렀으니까 5,000 곱하기 x만큼 저금이 되어 있겠지. 자, 그리고 동생도. 자, 동생은 혜원이가 한번 해볼까? 자, 동생은 x달 후에 얼마가 저금되어 있을까? 그치, 10,000원 더하기 2,000. 그렇지. 2,000x. 자, 정확히 얼마인지는 표현이 안 되지만 어쨌든 x달만큼 지났다면 형과 동생이 돈이 이만큼씩 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형, 동생.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바탕으로 식을 만들면 돼. 자, 요거 잘 읽어야 돼.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의 3배보다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 자, 문장이 조금 어려워. 자, 그럼 일단 형의 저금액을 써볼게. x달 후의 형의 저금액은 5만 플러스 5,000x. 자, 그 다음에 동생의 저금액이 아니고 동생의 저금액의 3배. 그러니까 지금 둘을 비교를 하는데 형의 저금액과 동생의 저금액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야. 형의 저금액이랑 동생의 저금액의 3배와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써줘야 돼. 동생의 저금액 10,000 더하기 2,000x.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것의 3배니까 발로 치고 3 곱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때 얘들 둘을 비교했더니 어때야 된다? 형의 저금액이 보다 적어져야 된대.
그럼 이제 부등호는 형의 저금액이 적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식이 완성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풀어주면 돼. 자, 5만 더하기 5000x는 작아야 된다. 자, 이거 3 분배 잘 해주면 3만 더하기 2, 3은 6000x 이렇게 되겠지. 자,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뭐 0 개수만큼 뭐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곱했지만 그거 이제 익숙하니까 바로 떼서 생각을 할게. 자, 지금 각 항마다 공통으로 있는 0의 개수를 세보면 총 몇 개? 물론 4개인 얘도 있지만 3개인 것도 있으니까 3개씩은 똑같이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겠지. 그게 1000분의 1을 곱하는 과정인데 그냥 여기서 지우고 표현하겠다는 뜻이야. 0 3개, 0 3개, 0 3개, 0 3개 이렇게. 자, 그러면 50을 오른쪽으로 이항, 그리고 여기 6x를 왼쪽으로 이항. 그러면 5x 빼기 6x가 될 테니까 5 빼기 6은 마이너스 1x. 자, 이항할 땐 부동 안 바뀌지. 그 다음 30 빼기 5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0.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혼자 남아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줌으로써 마이너스 없애자. 그러면 x는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20보다 자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는 바뀌어야 되겠지. 바뀌어서 이렇게 x는 20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근데 이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 몇 개월? 20개월보다는 더 많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몇 개월이 될까?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이니까. 30개월요. 그렇지. 30개월이 지난 후에도 형 동생은 동생의 3배보다 적을 거야. 하지만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은 몇 달이 딱 지났을 때 몇 달이 될까? 20? 그렇지. 20보다 더 지나야 되니까 21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21 개월 후. 그래서 21개월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형이 동생 돈의 3배보다는 적어지겠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 유제 4번 지금 한번 풀어보자. 자, 필수 유제 4번. 자,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이젠 답을 알겠지. 다시 또 말해야 되나? 자, 필수 유제 3벌 살 때는 자, 한 벌 더 살 때마다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처음에 1,500원 차이 났고 두 번째는 500원밖에 차이 안 나. 인터넷이나 집 근처나. 그러면 이 규칙을 너희가 판단을 한다면 이제 사실 3벌 4벌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더 500원 싸진다는 뜻이야. 지금 1,000원씩 그 차이가 줄어들잖아. 인터넷은 1,000원, 인터넷이랑 집 근처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3벌째부터는 이렇게 집 근처가 더 비싸지고 인터넷이 싸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답은 이제 3벌부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식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뭐 똑같아. 옷을 몇 벌부터냐. 그래서 옷 벌 수를 이제 x로 놓고 식을 만드는 거지. 자, 빠르게 표현해 보면 집 근처는 한 벌에 10,000원이니까 x벌 사면 10,000x. 그다음 인터넷에서는 한 벌 9,000원이니까 옷 가격만 했을 땐 9,000x. 하지만 배송비 2,500원.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10,000x 집 근처 옷 살 때 가격과 그리고 9,000x 플러스 2,500 인터넷을 살 때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인터넷이 유리하다는 말은 집 근처가 더 비쌀 때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다음은 요거 풀면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똑같이 0을 다 떼버리고 생각하자. 0 2개 떼고 0 2개 떼고 0 2개 떼고. 자, 그러면 90x가 반대로 이항이 될 테니까 100x 빼기 90x. 그럼 10x지? 10x는 크다. 25보다.
따라서 자 양변에 10분의 1 곱해버리면 x는 크다. 자 20에다가 10분의 1 곱하면 10분의 25인데 요거 그냥 요번엔 소수로 한번 써볼게. 10분의 25면 2.5지. 자 그래서 나는 2.5개보다 더 많은 벌수의 옷을 사야 돼. 근데 옷의 개수니까 당연히 자연수겠지. 쌤 저 이번에 쇼핑몰을 가서 쇼핑을 했는데 요번에 나 옷을 3.9벌 샀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옷을 1벌, 2벌, 3벌 3.9벌이니까 뭐 이렇게 4벌을 사는데 요만큼은 잘라버렸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옷 개수니까 소수가 말이 안 돼. 그래서 x가 2.5보다 크다 그러면 몇 벌? x는 이제 3이 되는 거지. 자연수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벌. 3벌 살 때부터는 집 근처가 보다 인터넷이 싸다.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는 유제 숙제로 한번 풀도록 하고 57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 이제 활용 문제의 진짜 대표적인 유형이지. 자, 거리 속력 시간. 우리가 간단히 얘는 거속시라고 불러. 거속시. 거속시 문제. 그리고 농도. 농도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일단은 간단한 공식부터 한 개 기억을 하자. 요거 동그라미로 그냥 그림 그려주면 돼. 그림 동그라미 그려주고 무당벌레 한 마리 그리자. 무당벌레. 뭐 마우스 거꾸로 된 것 같기도 하네. 자, 여기다 거속시 쓰면 돼. 거속시. 거속시. 자,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되는 게 거리라는 것이 뭐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거든. 우리가 거리를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이 간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속력에다가 그 사람이 간 시간을 곱해주면 돼. 그 다음 두 개 더 쓸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할 때 항상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그림을 기억하라는 뜻이야. 거속시 이거 순서 기억하고 거속시 그대로 쓰면 돼. 이게 왜 되냐면 이 공식을 하나로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 거리는 거리 구하고 싶다 그럼 거리를 가려. 그러면 속력이란 시간은 옆에 쓰여져 있지. 그러면 뭐다? 곱하는 거. 만약에 시간을 구하고 싶어. 시간 딱 가려.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 위에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분의 거리구나. 이렇게 너희가 공식을 기억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요 그림 기억하고 그 의미 기억해주고. 그 다음은 농도인데 일단 거속시 먼저 보고 우리가 그 다음 농도 보도록 할게. 짜라잔. 표로 아니구나. 자, 민수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다가 도중에 고장나서 느리지? 자전거보다는 걸음이 느려. 그래서 시속 4km를 걸어서 1시간 30분 이내에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X로 잡아야 될 거.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최소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가? 이걸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거야. 일단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집, 길, 할머니 댁, 할머니 집. 여기까지 가는데 뭐 총 떨어진 거리는 8km. 와, 이걸 자전거 타고 가? 8km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나? 좀 멀는데. 어쨌든 자, 집에서 할머니 집 가는데 쭉 가는 거야.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다. 그 자전거는 시속 8km. 얘는 시속이니까 1시간에 가는 거지. 시속 8km. 근데 가다가 자전거가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난 거야. 여기까지 와서 고장. 여기서 자전거 고장.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이만큼 왔겠지. 자, 이만큼이 자전거 타고 간 거리.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끌면서 걸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걸어간다. 걸어간. 근데 걸어갈 때는 시속 4km. 훨씬 느려졌네. 자, 그래서 걸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그때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을 하였다. 요런 문제야. 자,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 자전거가 빨리 고장 날수록 자전거 타고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걸어갈 거리가 더 길어지니까 할머니 집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겠지. 왜냐하면 자전거가 빠르니까. 이왕이면 빠른 걸 탄 상태로 좀 오래 가면 시간이 절약될 거 아니야. 단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시간 반 이내에 도착을 하려면 자전거가 아무리 고장 나더라도 최소 이 정도는 갔다가 고장 나줘야 뒤에는 느리게 걸어가더라도 1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다는 뜻이야. 의미적으로 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걸 구할 거고, 자, 문제에서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니까 우리는 얘를 X로 놔야 돼. X 킬로미터. 자전거 타고 도대체 얼마나 갔다가 고장 나야 괜찮은가? 자, 그러면 그때 걸어간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얘부터 표현해 보자. 전체 거리는 8. 자전거 타고 간 거리는 내가 X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8에서 X를, 그렇지, 빼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얘는 8 빼기 X 킬로미터. 자, 뭐 이런 상황이야. 자, 근데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풀겠지만 처음이니까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듯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 거야. 표. 표 좀 그릴게. 자, 자전거. 다음 걸어갈 때. 다음 총합. 거리, 속력, 시간. 좀 삐뚤가? 자,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타고 갈 때, 걸어갈 때, 그리고 전체 이때 상황에 맞게 거리, 속력, 시간을 다 채워 넣을 건데, 일단은 변하지 않는 것은 속력이지. 여기서 자전거 속력은 8km. 자전거는 속력이 8km이다. 시속. 그다음 걸어가는 건 시속 4km. 그다음 이때는 이거 채울 필요 없어. 그 다음 거리. 자, 우리가 자전거 타고 얼마나 갔느냐 이거는 몰라. 하지만 그래서 X로 표현하기로 했어. 왜? 그걸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X. 그리고 걸어갈 때는 걸어간 거리는 그래서 전체 빼기 자전거 타고 가는 거리 8 빼기 X. 총합은 당연히 8km지. 할머니 집까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이제 표현돼야 되는 거야. 시간을 쌤 시간도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럼 시간은 Y 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빨간색으로. 자,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갔을 텐데 이때 걸린 시간을 한번 표현해 보자.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전거의 속력 8 분의 자전거 타고 간 거리 우리 x로 놨으니까 8분의 x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다음 걸어간 때 걸리는 시간. 걸어갈 때는 4만큼 속력으로 갈 거야. 속력분의 거리 8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시간의 합은 어때야 돼? 1시간 30분 보다 같거나 더 적게 걸려서 할머니 집 도착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겠지. 부등식으로. 자, 식 만들면 자,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리는 시간은 8분의 x 표현이 되고, 그다음 걸어갈 때 걸리는 시간은 4분의 8 빼기 x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데 이것이 같거나 적게 걸려야 돼. 뭐보다? 1시간 30분보다. 근데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의 표현은 시간과 분을 동시에 사용을 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얘를 뭐로만 표현을 해줘야 되겠어? 시간으로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분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할 줄 알아. 이거 분으로 표현하면 90분이거든. 1시간 30분은. 그리고 시간으로 표현하면 1시간하고 절반 갔으니까 1.5시간 이렇게 되겠지. 자, 바꾸는 방법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1시간 30분은 일단 1이야 그냥 1이고, 자 3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60 중에서 30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과 2분의 1, 즉 1.5 뭐 또는 2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줘야 돼? 시간으로 해줘야 돼? 분으로 해줘야 돼? 뭐가 맞을까? 재용아, 뭐가 맞을까? 이거 시간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분으로 해야 될까? 아니야, 시간이야. 왜 그럴까? 이거는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마다 속력을 어떻게 두는지를 보면 돼. 자, 얘는 지금 1시간에 8km 간다 이렇게 줬지. 어떤 문제는 1분에 몇 미터 간다 이렇게 줄 때도 있을 거야. 그때는 분으로. 근데 속력이 시간으로 주어지면 이제 시간으로 해주면 돼. 이거는 뭐가 맞다가 아니야. 문제를 보고 잘 선택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1시간 30분, 즉 1.5시간을 적어줄 거야. 자, 분수로 적자. 1시간 반은 2분의 3시간.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총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리는 시간과 거기서 고장나서 걸어갈 때 걸리는 시간 합쳐서 1시간 반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여기서 푸는 거야. 이제 풀면 되지. 자, 이번엔 분수가 있는 부등식이니까 분수 아니게 만들어줘야 돼. 곱해야 될 것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 혜원아, 뭐 곱하면 될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치, 8. 그래서 8을 곱해주면 얘는 곱해지면서 싹 약분되니까 그냥 x. 얘는 곱해지면 2가 남거든, 약분돼서. 그래서 2 남은 8 빼기 x. 작거나 같다. 자, 2분의 3이랑 8 곱하는 걸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 잘해주면 12. 자, 그럼 최종 답 구하자. 좀 바로 풀어볼게.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12, 요건 16. 넘어가면 12 빼기 1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답은 이거. 자, 그럼 답 구하고 나서 이제 의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집에서 떨어진 거리가 최소 4km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자전거 타고 최소 4만큼은 가고 나서 고장이 나야 1시간 반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이해돼? 그래서 답은 최소 4km 이상. 자, 그러면 우리 유제 6번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고속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유제 6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원래 되게 세세한 문제점에서는 얘도 다른 유형으로 또 분류를 해놔.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다른 유형. 근데 어쨌든 거리 속력 시간 이해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같이 해놓은 거니까 우리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보자. 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기차 시간 예매를 했는데 내가 되게 일찍 간 거야.
한 5시 기차인데 한 3시에 간 거지. 2시간이 남아. 뭐 자도 되고 어디 갔다 와도 되고 2시간 안에만 오면 돼. 자, 그래서 기차역, 그러니까 여기 기차역이지. 기차역. 뭐 대구로 치면 동대구역이겠지. 자, 기차역에서 2시간이 남아서 난 저쪽에 있는 어디 상점을 좀 갔다 올 거야. 상점. 근데 상점이 되게 많나 봐. 여기도 상점이고 여기도 상점이고 여기도 상점이고 되게 많아. 그래서 가서 사갖고 오면 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2시간을, 우리한테 주어진 2시간을 잘 써야겠지. 왜냐면 갈 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갈 때.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만 물건을 살 때도 시간이 걸려. 물건 살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이 시간들을 다 합쳤을 때, 다 합쳐줬을 때 2시간보다 같거나 적게 걸려야 돼. 더 많이 걸리면 기차가 출발해서 기차를 못 타. 근데 물건 살 때는 지금 어차피 15분으로 딱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갈 때랑 올 때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지. 시간이 너무 없으면 멀리 못 가잖아.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지. 근데 2시간이면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표로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은 그냥 이 상황으로 한번 풀어보자. 결국 우리는 갈 때 걸리는 시간 더하기, 그 다음 물건을 살 때 걸리는 시간 더하기,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 이 합친 것이 2시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너희가 식을 세워줘야 돼.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 구해서 적어보도록 하자. 먼저 대놓고 나와 있는 물건 살 때 걸리는 시간, 물론 15분이지만 이거 15분으로 적으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지금 기준 시간도 2시간으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얘의 속력도 시속으로 주기도 했어. 시속, 분속이 아니고 시속. 그래서 이것도 시간으로 바꿀 거야. 15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간이 돼? 분수로 한번 해보자. 몇 분에 몇? 재용아, 몇 분에 몇 시간이 될까? 뭐라고 다시? 15분을 그 시간으로 바꿀 거야. 60분에. 그렇지, 60분에 15. 그래서 얘는 60분에 15 시간이 되고, 약분해서 표현하면 4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4분의 1. 물건 살 때 걸리는 시간 4분의 1. 자, 그 다음 갈 때 걸리는 시간 표현해 볼게. 갈 때 걸리는 시간. 아까 우리 공식 적었지만 다시 한번 적을까?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갈 때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가냐? 나 걷는 속도는 시속 4km. 그러면 속력 4분의 거리. 거리는 아직 모르지. 왜냐면 얼마나 갈 수 있냐? 이걸 이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리를 x로 놓을 거 아니야. 거리가 x. 그래서 4km의 속력으로 난 x만큼 떨어진 곳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돌아올 때는 갈 때랑 똑같겠지. 간 만큼 돌아오니까 돌아가는 거리도 x일 것이고, 뭐 물건을 내가 샀다고 속력이 느려지거나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속력은 마찬가지로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총 걸린 시간이 2시간보다 같거나 작으면 나는 기차를 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해 주면 되겠다. 또 분수니까 우리는 분모. 분모가 똑같이 다 4네. 그럼 4를 곱하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는 x, 얘는 1, 얘도 x. 같거나 작다. 2 곱하기 4인 8.
자, 그럼 x 계산하면 2x. 그 다음 1은 넘어와 주면 8 빼기 1이니까 7. 자, 따라서 부등식의 답은 x는 작거나 같다 2분의 7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뭐야? 최대 얼마나? 최대 2분의 7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는 가서 15분 물건 사고 돌아와도 딱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기차를 탈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고 우리가 거속시가 마무리될 텐데, 너희 어차피 2학년 진짜 올라가서 시험 칠 때 요 단원이 시험 범위 들어갈 때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거속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아,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소금물을 소금물 5분이면 되겠지. 자, 소금물 요거 딱 마무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자. 요거는 유제는 숙제로 해야 될 거고 필수 예제만 우리가 같이 한번 풀고 마무리할게. 요것도 한 개만 좀 적어 놓도록 할게. 소금물. 여기도 몇 가지. 자, 소금물의 농도. 자, 소금물의 농도는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농도란 말 나오지? 안 나오나? 뭐 초등학교 때는 진하기라고 표현했을게요. 진하기. 자, 어쨌든 농도 구하는 방법은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그리고 단위는 백분율 퍼센트. 이렇게 구하면 돼. 그리고 참고로 소금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금의 양이랑 맹물, 물의 양의 합이야. 자, 이게 소금물의 농도고, 자, 그 다음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 두 개만 조금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잘 적어주고.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 요거 후딱 우리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 내가 그림을 좀 그렸어. 자, 뜻은 이해될 거야. 12% 소금물 200g 있는데 그 중에 그때 물을 넣는데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당연히 맹물이 되겠지. 소금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물을 막 넣으니까 농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6% 이하까지 농도를 줄이려고 한대. 그때 물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될까 이런 문제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활용 문제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지만 보통 구해야 되는 걸 x로 표현한다 그랬어. 그러면 넣어야 될 물의 양 얘를 x로 표현하고 우리가 식을 구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넣어줄 물의 양 여기를 이제 너희가 xg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자, xg. 그 다음 맹물은 농도를 몇 %라고 생각하면 될까? 소금이 하나도 없는 물의 농도는 몇 %야? 몇 %일까? 그렇지, 0%.
농도,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하는데 소금이 없잖아. 0. 그럼 뭐 0이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쓰자면 0%. 자, 둘이 섞었어. 그럼 섞어진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200에다가 x만큼을 더했으니까 200 플러스 x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도도 여기 표현을 해놨고, 얘는 소금물의 양인데, 소금물의 양도 표현을 해놨고, 그럼 뭐가 표현이 안 돼 있냐면,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소금의 양. 소금의 양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아까 써놨듯이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니까 이 방법으로 표현해 볼게. 자, 처음에는 200g만큼 소금물이 있었고 거기에 100분의 농도 100분의 12.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지. 자, 더하기 너희 잠깐만 칠판 보자. 소금의 양도 어차피 변하지 않겠지. 여기 들어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 들어있는 소금, 이거 합치면 전체에 들어있는 소금이 되겠지. 그걸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200g 곱하기 100분의 12만큼 소금이 들어있고, 그 다음 중간에는 xg만큼의 물이 있는데 곱하기 100분의, 자, 농도가 0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는 안 써도 돼. 어차피 0이야. 맹물에는 소금이 없잖아. 근데 그냥 식으로 한번 써준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200 더하기 x만큼의 소금물이 되었는데 100분의 6. 요만큼 들어있으면 이제 6%란 뜻이야. 근데 어때야 된다? 농도가 6%보다 적어야 되니까 둘이 합했을 때 들어있어야 될 소금의 양이 6%라면 이만큼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적어져야 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야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풀어주면 돼. 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 요 식까지만 적어주고 푸는 거는 스스로 한번 풀어주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요거 했던 거 소금물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 더 하도록 하고 요 정도 일단 적어주고 한번 문제 풀어봐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뒤에 58쪽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풀이할까요? 활용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58쪽까지 풀어오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